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끝날 때쯤에는 나스닥이 조금 하락하고, 나스닥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0.2%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 끝날 때 비해서 나스닥은 약간 정도 좀 더 밀린 상황인데, 특징적인 것은 우리 시장 끝날 때쯤 다우존스랑 S&P 500이 전부 다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다우존스 1.2% 정도, S&P 500 0.8%, 러셀 2000 선물 1.4% 정도로 좀 다시 좀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시장의 성격을 한번 규정을 지어보는 것이 이번 주에 이제 약간 목표인데요. 약간 테크 중심으로 방향을 잡나 했더니 지금 현재 아직 미증시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다시 테크를 조금 상대적으로 누르고 다시 다우랑 S&P 중심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게 하여튼 시장의 성격을 규정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장도 마치 뭐 날씨처럼 계속 어떤 상황들이 시즌이 바뀌고 계절처럼 날씨처럼 시즌이 바뀌고 매일매일 좀 상황이 바뀌고 뭐 또 이게 약간 트렌드처럼 시장도 계속 뭐 약간 트렌드도 돌고 돌지만 근데 물론 이런 그때 흐름들을 절대 관통하는 것은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저평가된 종목 정말 약간 소외되어 있지만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시장의 풍파를 다 지나서도 언젠가 반드시 수익이 난다. 이건 사실 불변의 법칙입니다. 뭐 그러면 정말 좋은 주식만 계속 사고 시황도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주식이 목표가까지 올 때까지는.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원칙인데 근데 매일 시장을 확인하는 것은 그런 종목도 좀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사고 좀 분산하고 또 그런 것들도 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잘 맞춰가지고 투자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황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키트주들이 좀 반등하고 뭐 지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막 백신 관련주들 좀 반등하는 이유가 델타 변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나 아직 미국에 좋지는 안 나오는데 영국과 이스라엘, 미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빨리 접종을 맞았고 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리두기 완화하고 막 축제하는 분위기들이 나오더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다시 집단 감염이 해서 뭐 거리두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영국에도 갑자기 확진자가 확 줄어가더니 뭐 거의 확진자가 지금 91% 정도가 다 델타 변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항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의 특성은 약간 그 증상도 좀 다르대요. 약간 감기 같은 증상이 나오고 무증상도 좀 잘 없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증상이 나오고 대신 치사율도 굉장히 낮고요. 속도는 빠르고. 그러니까 거의 감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감기. 이게 뭐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공포는 분명히 덜 할 것 같긴 한데, 좀 새로운 또 이런 대유행이 지금 경제에 그 코로나가 이제 빨리 이제 막 풀리면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소비 회복 국면세로 확 가는 분위기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최근에 FOMC 회의 이후에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주춤하고 경기의 어떤 다른 경기가 개선되는 분위기들도 약간 주춤하면서 테이퍼링 이슈가 확 죽어버리고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테크 영역, 바이오테크 쪽. 물론 오늘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쪽 테크주들이 밀렸지만 바이오테크라든지 어떤 테크주들이 다시 오고 지금 계속 테크나 안 테크냐라는 어떤 논란에 약간
시장은 약간 좀 지쳐 있는 듯 해서 여전히 뭐 지금 최재형 관련주 대선 감사원장 지금 최재형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등 대선 테마의 주가가 엮이면 막 그런 것 요즘 거의 상가고 급등한 거 다 대선 테마 쪽이고요. 거기 한 방이 있다라는 거고 요즘 코인 세력들이 진짜 코인이 안 좋으니까 코인 쪽에서 다 떠나서 시장에 들어와서 약간 대선 테마주 바이오주들 다시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어떤 단기 국채로 몰려있던 금리 인상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져 있던 자금들이 뭐 장기 국채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품 시장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경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낮춰지니까 지금 뭐 구리라고 하든지 원자재 상품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도 좀 빠지고 중국 쪽에 대한 규제들도 자꾸 나와서 최근에 구리 가격들도 좀 이렇게 보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구리 가격들은 이렇게 조금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눌리고 있습니다. LS 주가들 잠깐 살펴볼 텐데 잠깐만요.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근데 주가 그렇게 일봉을 볼까? 눌린 거는 아닌데요. LS 조금 눌렸죠. 풍산 같은 풍산은 좀 더 많이 눌렸네. LS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LS는 조금 낫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구리 가격이 좀 더 꺾이면 요 추세가 조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걸 대비하고 지금은 전략을 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더 모아 가야지. 어쨌든 전체 긴 흐름으로 보면 구리는 대세 상승기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구리, 철강 가격들이 조금 눌리는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부타티엔인데 이게 지금 합성 고무 만드는 원료예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또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유가가 오르니까 이 유가에 뭐 석유라는 원재료를 기본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화학 부타티엔은 합성 고무의 원료인데 이거 관련주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DL 여천 CC 여천 NCC 쪽 DL이 관련주고요. 롯데케미칼이 관련주예요.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뭐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뭐 셀 보고서 나왔죠. 그 다음에 LG화학 또 관련주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부타티엔 가격들이 좋으면 이런 주가들이 물론 지금 원유가 올라가지고 스프레드 자체가 크게 벌어져가지고 뭐 이익률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근데 유가 상승에 부타티엔 가격이 저렇게 반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그냥 지금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만큼 시장 전반의 어떤 분위기가 원래 이런 이제 석유화학 이 시크리클 관련주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다 이러면서 이제 쭉 땡기다가 그게 아니다 이러니까 개별적으로 저런 약간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반응들이 원래 좋을 때 저거 흐름 따라가던 주가들이 지금 저런 가격들이 유가 상승분에 반영돼서 가격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요즘 금융주도 어떻게 됐냐? 하나금융 이거 중간 배당도 주는데 금융주들 좀 빠지죠. 금융주들 지금 빠지잖아요. 다시 이게 그냥 트렌드예요. 다시 개별 금융주들이 뭔 큰 흐름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시장의 인사이트가 그런 거예요. 근데 금융주라든지 구리, 화학, 철강은 어쨌든 하여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분위기들이 한 마디로 한 이번 주 뭐 다음 주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또 연말까지 내다보면 기회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듭니다. 신세계 단독으로 이베이 인수한다. 네이버는 빠지고요. 대신 한 80% 지분 3조 5천억에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승자의 독식이 뭐라고 합니까? 독배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마트 주가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안 그래도 굉장히 뭔가 매력 없는 별로 그냥 관심을 크게 못 받고 엄청 저평가된 이마트가
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서 앞으로 이커머스 쪽을 2023년 4년까지 어쨌든 상장을 하는 것이 예전 투자자들의 약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승부수 자체 나쁘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좀 비싸게 샀다, 뭐 한 5천억 정도, 뭐 예를 들면 1조 정도 비싸게 샀다라는 약간의 그런 우려감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인수한다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불식될 거고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해보면 시총 4조 한 5천억밖에 안 하는 이마트가 저 정도 뭐 유증 같은 거 하지 않고도 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또 반증을 그만큼 하여튼 이마트가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이베이 코리아 같은 회사가 3조 5천억 정도 평가받는다는 얘기는 하여튼 우려가 좀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DDI인데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합니다. 지금 DDI 관련 뉴스인데 뭐 최근에 뭐 LG 몇 가지 뉴스 좀 볼까요? LG가 최근에 뭐 패널들은 잘 팔리고 있는데 뭐 주가는 뭐 걸음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패널 쪽에 뭐 수요가 좋아서 패널들 매출들이 좀 잘 나가고는 있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다. 잘 나가는 LG 디스플레이도. 왜냐하면 뭐 주요 자회사들에 비해서 막 실리콘월스 쪽이나 이렇게 상승폭이 뛰어난 게 아닌 게 실적 전망이 여기 어딨냐? 대형 OLED 패널 출하량이 최대 1000만 대까지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오는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위축될 것이 지금 자동차 쪽 반도체는 MCU가 이슈인데요. 디스플레이 쪽 특히 OLED는 LCD에는 DDI 구동칩보다 OLED에 DDI 구동칩이 3배가 더 들어간대요. 이 DDI가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대요. 이 DDI 구동칩은 다양한 화소를 조정해 디스플레이 색상의 차이를 만드는 부품이며 사용량이 이제 OLED에는 LCD의 3배 정도라고 하니까 앞으로 LCD도 지금 잘 팔리지만 OLED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 국내 이제 현대차도 팹리스와 손잡고 직접 자동차 이 반도체 쪽이나 이거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이 MCU랑 DDI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칩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칩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MCU, DDI 구동칩, 그 다음에 전력관리 반도체라고 PMIC, 요게 세 개가 좀 지금 어떤 약간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 핵심 칩들인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네페스도 DDI 구동칩 관련주고 네페스 자회사 네페스 아크도 그 DDI 뭐 PMIC랑 DDI 뭐 SOC라고 해가지고 요거 후공정 검사 장비 관련주입니다. 네페스 아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B세미콘이 DDI 관련주이고요. 그 다음에 DB하이텍이 DDI 관련 파운드리, 지금 가장 크게 DDI 디스플레이 지금 파운드리 쪽이 주력 부품이 DB하이텍이 주력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주들이 뭐냐면 잠시만요. 테스나, 실리콘웍스, 그 다음에 LB루셈이라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상장할 때 이렇게 급등했다가 좀 많이 빠져있는 LB루셈이 DDI 관련주입니다. LB루셈이 작년 기준으로 한 2천억에 200억 정도 했고 올 1분기에 지금 한 50억 정도, 올해도 한 200억 이상 할 것 같은데 멀티플 한 17배. 지금 대부분 지금 관련주들 뭐 멀티플들이 지금 물론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는 올해 포워드가 좀 괜찮고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종목들 DDI 관련주들이 지금 디스플레이 쪽 섹터가 만약에 좀 제가 요새 5G 쪽 얘기 한번 하고 나서 디스플레이를 얘기했는데 디스플레이 쪽의 비메모리 쪽에서는 DDI 구동칩이 그 자동차 쪽 반도체 MCU처럼 핵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네페스나 특히 네페스 아크는 만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보신다고 하면 바스켓으로 한번 묶어가지고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 묶으시면 좋을 것 같고, LB 세미콘은 이제 그 빅히터 지금 이름 바뀌었죠. 계속 이름 바뀐 거 생각이 안 나나? 하여튼 빅히터 이름 바뀐 거 그것도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관련주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LB 세미콘 요 관련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쪽 DDI 구동칩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LB 세미콘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TPC가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100주씩만 사모으면 된다 이랬는데, 인공관절 하여튼 이런 지금 약간 하여튼 시장을 관통하는 거는 역시 지금 KG 케미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시장을 역시 관통하는 거는 하여튼 저평가되고 돈 잘 버는 회사가 이 어떤 상황에서든 시장을 관통한다. 그래서 이 KG 케미칼 다시 보는데, 정말 우리가 껄껄껄 저평가된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이런 주식들은 정말 엄청나게 저평가된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지금 약간 금융 쪽 조정받으니까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도 상승의 동력이 조금 주춤하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은 좀 기회 요인, 이제 KG 케미칼 같은 주식들은 정말 수도 없이 살 기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보다 못 담거나 없거나 하신 분들 꽤 많은데, 이렇게 진짜 시세를 주지 않습니까? 역시나. 그래서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엄청 싸고 저평가된 주식 담아놓는 게 제일 장땡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식하기 힘들다 하면 역시나 별로 안 오르고 앞으로 오를 만한 여력이 있고, 지금 당장 좀 지루하더라도 뭐 지루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안 지루한 주식 쫓아가다가 정말 지루한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수익을 계속 까먹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루하면 적어도 안 까먹다가 한번 시세를 주니까요. 이런 것들에 오히려 지루했지만 물량들을 많이 담아 놓으신 분들은 한컴도 최근에 그렇게 상승해 줬고, 그렇게 본다면 참 역시 이렇게 지루했지만 다원시스라든지 앞으로 정말 성장 동력이 있는 경인양행 이런 주식들도 하반기 실적 좋아지니까 한번 지루하지만 충분히 기회 요인을, 윈스 같은 경우도 결국 도쿄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다음 달 23일입니까? 6일부터. 그 다음에 그 관중도 받는데요. 어쨌든 일본은 밀어붙이고 IOC도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 윈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하여튼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눌렸어요. 전반적으로 눌렸고, 개별 종목들 오늘 시장 역량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분위기에서 특징적인 것들, 하이비전 여전히 좀 강하고요. LG이노텍 주가가 괜찮죠. 지금 요새 LG들, LG이노텍 주가의 모멘텀을 하이비전이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대한제분도 오늘 역시 강했습니다. 기관 매수는 아닌데, 이 거래량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기관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대한제분은 수급으로는 큰 특징 동향이 없는데, 이 거래량을 무시할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에요. 굉장한 거래량이 쳤어요. 평소 대비해서. 지켜보시죠. 뭘까? 뭐에 연결고리가 있을까? 하입되자 뭘까? 대한제분. 야, 이게 액분이나 무증이라도 한번 해주면 대박일 텐데, 좀 변화를 좀 모색한다면, 대한제분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공표가 워낙 잘 팔리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식품주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약간 조정받는 가운데서 대한제분의 금요일과 오늘의 상승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약간 의아한 이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크게 5G 오늘 시장 역시나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유비코스 같은 것들이 5G 역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이 조정받았잖아요. 근데 5G 제가 금요일에 그 상승은 섹터 전반으로 들어오는 상승은 의미 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5G가 조정이, 그러니까 저렇게 시장 전반에서 바닥으로 전체 시장 섹터가 거래량 터지면서 돌아설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안 빠졌어. 오늘 5G는 안 빠졌어요. KMW 이거 조금 늘는데 에이스테크 다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요. 역시나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PCB 업체들의 바닥에서의 또 돌아서는 턴들도 이미 있어 보이고요. 오늘 ICD도 좀 올랐죠. 오늘 맞죠? ICD도 오늘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해줬고요. ICD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계속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 쪽 그 장비 업체들은 왜 하나같이 탐방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 그럴까? 주가 관리 하려면 좀 받아줄 만도 한데, 우리 지금 반도체 쪽은 유닛 테스트나 이런 쪽들은 탐방 받아주고 잡히고, 다른 쪽 영역들은 이제 탐방 오라고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쪽은 물론 STI 하나 잡히긴 했지만 다들 컨콜로 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좀 한번 가야지 공부가 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디스플레이 쪽 아까 DDI 구동칩, 디스플레이 ICD와 같은 장비주들, SFA 같은 종목들 오늘 조금 눌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시장을 볼까요? 어디 갔냐? 나스닥이 테크가 조금 더 눌리고요. 지금 다우랑 S&P가 좀 강합니다. 테크 오늘 좀 약했는데 내일 또 테크가 좀 다시 눌리네. 테크 강한 분위기에서 다시 테크가 눌리네요. 그가 다시 한번 조금 10년물 금리, 채권 금리 한번 볼까? 미국의 채권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가구나. 이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 단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이 사그라들었다가 단기 국채 10년물 금리, 채권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 테크가 조금 약세고 상대적으로 S&P랑 다우가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대형주 삼성전자 대형주 위주로 지수가 강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여전히 약간 그 종목 이슈로 움직이는 장세, 중형주, 소형주 쪽에서 어떤 상승들이 개별 이슈로 상승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장들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피킹들이 좀 잘 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장,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방송이 없고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주입니다.